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든 결혼을 하서든 챙겨야 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을 데리고 계속 월세나 전세를 이동하기 정말 쉽지 않고, 왜? 결국에 임대인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결국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수강생분들이 낙찰받은 물건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따끈따끈하게 6월달에 낙찰받은 사례들이고요. 왜 이 물건들을 제가 추천했고 왜 이 물건들이 수익이 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비게이터 2025년 6월 수강생 낙찰 사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6월 5일 에 낙찰된 사례고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고, 사실 이 사상구라는 곳 자체가 부산에서 입지가 뭐 좋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뭐 낙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하위권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단타형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사실 입지가 좋지 않은 구와 금액대가 너무 낮거나 이전에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곳들은 장타용, 그러니까 2년 보유 후 매도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또한 시세가 사봐야 2년 지나도 오르긴 오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은 장타용으로 추천하지 않고요. 단기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시드를 불려가는 용으로는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을 진행하셨고요. 보시면은 동호수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105동에 2023층이에요. 23층. 디테일한 건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24평입니다. 지금 사진 보면은 현관문 상태 보면 아시겠죠? 수리는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집이에요. 이 기본집이 나온 것이고 1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1억 5,139만 9,900원에 낙찰이 됐어요. 2등이 얼마죠? 1억 5,130만 원. 99,900원으로 차이로 낙찰이 된 거예요. 제가 입찰가를 조정해 드렸고 2등하고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낙찰받았고요. 물건 낙찰은 잘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세를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낙찰가가 올라온 상황 중에서는 이 정도 낙찰가는 잘 받으셨다. 경기도에 있는 분이었는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14명 총 들어왔어요. 이게 만약에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물건이었으면 한 30명, 40명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지방이다 보니까 입찰 경쟁자 수가 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산에서 입지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입찰자 수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수익이 나왔고 왜 추천했는지는 조금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공시가 2억 이하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공시가 2억 이하 물건에 2주택자 이상인 분들도 취득세가 1.1%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인 분들 명의로는 공시가 2억 이하인 물건 아니고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세금부터 벌써 취득세부터 8%, 13%를 내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로 아무리 몇 천만 원 싸게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로 몇 천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의 공시가 2억 이하는 취득세 1.1%로 고정해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이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챙기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건물 등기를 보면은 말 그대로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 아파트의 전체 히스토리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021년 11월 24일에 지금 경매를 당하신 분이 사신 거죠. 얼마에? 1억 9,600에 산 거고, 그 다음에 사자마자 뭘 받아요? 보통 대출을 받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거예요. 1억 6,500 대출을 받았는데 요거는 1억 6,500 전체 받은 게 아니고 보통 한 요 정도 금액 받은 거면은 120%, 이 채권 금액 설정된 거에 120%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좀 안 되게 받았겠다. 한 80% 정도 대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지금 대출 받은 거, 그 다음에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근저당권이고 이게 2021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이다. 그래서 나머지 권리가 몇 개가 있든 간에 다 소멸돼서 깨끗한 물건이다. 안전한 물건이다. 권리상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세대수가 한 763세대, 6개 동이고요. 최고층은 24층까지 있고요. 동마다 최고층이 다 다른 거예요. 18층까지 있는 동이 있고 24층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라 해서 이 아파트의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보니까 00년생이네요. 25살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사람 나이로는 되게 젊고 어린 나이지만 아파트 나이로는 조금 노후화가 된 겁니다. 완전 구축인 거죠. 그렇고 주차 대수는 774세대, 세대당 1.01대인데 사실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1.5대에서 뭐 1.8대까지도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는 적은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호갱노노로 살펴봤을 때 아파트 주차가 막 엄청 불편하다 정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중주차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관리사무실 번호 체크해야 되고, 왜냐면은 관리사무실 번호는 나중에 관리비 미납
한 것들을 얼마나 미납했는지 보고 낙찰자가 그 관리비를 떠나야 되는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걸 체킹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번호를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면적 보시면은 80제곱, 97, 110, 135, 그럼 지금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도 아파트가 면적이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외관입니다. 그냥 딱 20년 넘은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탑층이네요. 맞죠? 탑층에 있는 아파트를 받으신 거고, 현관문 상태 이렇게 돼 있고, 짐 있는 걸로 보아서 안에 기존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는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여기 수리를 들어가려면, 수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장님들 체킹하시면 돼요. 왜? 2021년에 이 사람이 이 집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중개한 소장님들을 잘 찾아내면 안에 내부 상태가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입찰가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24평이거든요. 방 3개입니다. 그래도 옛날 20년 넘은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예전에 이 정도 24평이면 방 2개, 화장실 1개거든요. 근데 방을 하나 더 쪼개서 냈기 때문에 총 방 3개, 화장실 1개. 발코니 확장이 돼 있고 주차 세대당 1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거실 보이고 그다음 침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 실거래가와 호가를 보시면요. 같은 동 기준으로는 1억 8천의 저층이 나와 있습니다. 고층도 1억 8천에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아파트 호가상의 실거래는 1억 8천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 3월인데요. 3개월 전이죠. 1억 5천에 거래된 1층이 있고 1억 8천에 거래된 6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1억 7,800에 거래된 21층이 있어요. 실거래와 호가로 비춰봤을 때 동마다 가격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1억 7천 중반에서 1억 8천 정도는 시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1억 5천 초반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2,500에서 3천 정도 싸게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3개월 정도 뚝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정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입지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변 학군,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가 근처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벌써 2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가 구독고, 구독초등학교, 학장중학교 걸어서 10분 이내 정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보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쫙 모여있죠.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다는 건 주거단지가 모여있다. 주거단지가 모여있는 것과 모여있지 않은 것들의 차이점은 여기 내가 살았을 때 생활적으로 편리한 부분들, 예를 들어 상가나 버스 정류장,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연식은 오래됐고 가격적으로 엄청 비싼 곳들은 아니지만 이 주거단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기본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 학군 내에 더해가지고 기본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미친 듯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수요, 아까 얘기했던 실거래 1년에 몇 건씩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아파트는 제가 생각할 때 넉넉하게 한 5개월 정도 잡고 매도를 보시면 되죠. 왜? 봉호수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거래가 1년에 최소 10개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세보다 어쨌든 2,500에 3,000 싸게 샀기 때문에 뭐 진짜 더 빨리 팔고 싶으면 더 금액을 낮춰서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로 그 정도로 치고 빠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단타로의 수요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한 5개월 정도 잡았을 때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아파트지 이거를 2년 보유해서 뭐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요. 단타로 치고 빠지게 나오기 좋다. 왜? 이거는 경매니까 가능한 거예요. 1억 7천에 샀으면 이거 불가능하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1억 5천에 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그게 경매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병원.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 앞에 시장이나 상가동 이용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교통도 앞에 나가면은 대로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구 자체가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그냥 나쁘지 않아. 그리고 1억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1억대에 24평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나이가 좀 있거나 좀 가성비로 저렴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정도 금액대에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든 결혼을 하서든 내가 챙겨야 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 내 가족 구성원들을 데리고 계속 월세나 전세로 이동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 결국에 임대인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어릴 때야 그게 가능해요. 월세 난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몸테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내 챙겨야 될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계속 이사 다니면서 눈치 보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에는 괜찮은 집이다.
그러기에는 이 정도 수요가 감당 가능하다. 왜? 이미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파트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총 투자 금액 얘기 드리면 감정가가 1억 7,800에 나왔었고요. 낙찰가는 1억 5,100, 시세는 1억 7천 후반에서 1억 8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출은 1억 5,100에 한 9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세금 다 더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2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이 세전으로 했을 때는 2,860만 원,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투자금 대비 100%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금 2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금액대 더 낮춰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0만 원대로도 가능한 게 지금의 경매 투자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은 내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벌려면 부업 몇 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경매 투자 한 건으로 내가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소액 경매 투자 방법이에요. 지금 그게 가능한 이유는 대출이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전처럼 막 70% 대출 나오면 어렵죠. 실제 수익률이 거의 3분의 1 토막 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구조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2025년 6월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수강생들이 사고 팔고 이거 만약에 사고 팔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짜리 볼까요? 2억대 3억대 보는 거예요. 왜? 시드가 늘어났잖아요. 이 한 건 팜으로써 1,100만 원 내 시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00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도 1,500만 원 수익이 늘어났다 해서 3,500이죠. 3,500으로는 90% 대출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는 2억 중후반 가격 보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하면 5억짜리 보는 거. 그 다음에 6억, 7억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구조가 뭐다? 부동산 소액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강생들은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시드가 늘려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유튜브에 계속 차곡차곡 담을 거니까요. 부비게이트 영상 계속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수강생 낙찰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